주신 이 역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믹에서 하믹 맡은 최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믹에서 연우 역을 맡은 윤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믹 대본 쓴 김우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이 총 18회 공연입니다. 18회 공연 중에 오늘로 14회 공연을 끝내고 이제 4번의 공연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14회 동안 공연을 진행해 오면서 제가 작가한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어떠냐, 소개가 어떠냐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물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네, 당황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사실은 대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 치밀하게 공을 들여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뭐 꼭 대본이 이렇게 그래서 잘 썼다, 못 썼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플롯도 굉장히 이게 잘 흘러가는지 드라마turg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고 점검하면서 작업을 하는 편인데 하믹은 마감이 꽤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햄릿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그 사건 중심의 대본을 쓴 게 아니라 한 인물의 심리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대본을 썼거든요. 그 처음 해보는 시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 많이 됐고 심리적인 흐름에 중점을 두고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밀한 대사의 계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이런 순간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 뭐라 그럴까 빈틈 많고 부족한 대본을 역시 김강보 연출님과 배우들께서 또 박동호 무대 디자이너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칭찬하지 맙시다. 네, 지금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오늘 마지막이니까 우리 배우들의 소감이 또 어떤지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배우들한테도 한 번도 내가 어떤 느낌이라고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윤나호 배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18회 공연 중에 14회 공연을 처음 믿기지가 않았고 굉장히 오늘도 속으로 마음속으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연습실에서 조금 의문스러웠던 것들이나 그리고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여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관객분들의 생각으로 많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그 지점이 좀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치밀하게 개선을 하신 연출님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이렇게 공연 끝났는데도 주신 이 관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참 처음 대본을 보고 이 하믹이라는 여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가시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떨어져 있는 인물이지만 그녀가 가진 고독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픔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많이 했었는데 배역에서 나오지 죄송합니다. 그랬었는데 과연 관객분들도 그렇게 이 하믹이라는 인물이 처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이 하믹의 인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가장 이 분신하는 친구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출님하고도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네, 너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몇 번씩 와주신 분들도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에게 이 하믹의 마음을 잘 이해시키고 또 마지막에 하믹의 세계가 허물어져 가지만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가는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남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일단은 하믹이라는 작품을 써주신 김은정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하믹팀 연출팀과 그리고 스태프팀, 배우팀들 너무 모두 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마음을 좀 관객분들이 알아주셨는지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선배님과 같이 하믹이라는 인물의 아픔에 대해서 그냥 그 상황에 나와 비슷한 상황을 찾으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고 선배님이 사실 연기하면서 소대에서 항상 울고 있거든요. 분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배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공연 최선을 다해서 하믹과 잘 만나서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저희 하믹팀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소감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작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처음에 대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일반적인 희곡의 서사를 따르지 않고 이게 완전히 처음 보는 듯한 그런 희곡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3개월 연습하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2달 정도 연습을 하는데 저희들이 3달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습 내내 동안에 작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이 이렇게 점핑을 하든 저렇게 점핑을 하든지 간에 그 연계고리를 잘 찾아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찾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런 공연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많이 궁금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끝나면 시간이 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역도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얘기냐라고 반문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지난번 관계를 통해서 왜 여자 인물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그 속 시원한 답변을 못 얻으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더 김은성 작가에게 물어볼까 합니다. 왜 여자였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러 번 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도 한데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햄릿하면 두 가지가 이제 인상 그 두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칼을 쥐고 있는 되게 이렇게 근육으로 뭉쳐진 팔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부리부리한 눈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햄릿하면 저도 햄릿 맡았던 역할 배우들도 늘 그렇고 조금 대단히 좀 남성적이에요. 캐릭터 자체가. 또 드라마가 진행되는 게 그 복수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현대적인 이야기를 바꾸면서 그 이렇게 어떤 그 복수의 근육을 가진 한 남자가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발산하는 당연히 이제 총을 들어야 되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그 플롯이 현대적으로 변형된 몇 개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들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햄릿 씨가 가진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왔다가 이게 인물 좀 바꾸고 환경 좀 우리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게 국제 관객이랑 만나는 전략으로는 이게 되게 게으른 거구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솔직히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햄릿을 또 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또 읽어보는. 네,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지문이나 대사 속에 드러나 있지 않은 행간이잖아요.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속에 숨어 있는 햄릿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뭔가 이렇게 방 구석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고독한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리고 햄릿을 가만 보니까 그 복수를 실현해가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디테일한 고민들을 해요. 치밀하게. 네. 근데 이를테면은 그런 인물성에서 되게 섬세하고 고독한 인물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햄릿이랑 다르게. 네. 제가 사실 여성 캐릭터를 되게 못 써요. 사실은 대본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부터 같이 공부하는 여학생들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고 근데 제가 또 많이도 쓰거든요. 그것은 뭔가 제가 그 여성 캐릭터를 좋아하는 지점이 있겠죠. 부족하지만 이번에는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제 삶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고독을 말해요. 여자들이 훨씬 더 잘 간직하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되게 강하게. 보통 이제 제가 아는 남자들은 좀 고독해지고 이러면 되게 찌질하거나 조금 우울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독, 그 드러내지 않는 어떤 속마음 이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실제 생활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한번 못 쓰지만 또 한번 여성 캐릭터에 과감하게 도전을 해본 겁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답변이 됐죠? 이제 뭐 더 이상 의무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여쭤볼까요, 작가님?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최다라 배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손잡고 가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네. 저의 세계,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이 각각 그 인물들이 저와 만났던 어떤 하나의 포즈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미련이 될 수도 있고 제 삶의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하는 그것들이 저를 이제는 더 이상 자극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허물어져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지만 그것이 제가 선택한 어떤 지금 저한테 있는 최선의 자유라는 생각의 마음으로 저의 분신과 함께 연우마저도 지나쳐서 갈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역시 맞다라는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관대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죽음입니다라고 단호박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긴 한데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또 다른 어떤 탄생을 의미하고 다른 세상으로 어떤 그런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호박으로 연출이 그냥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명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해명이 됐습니까? 해명 안 됐습니까 아직? 우리 윤나무 배우는 좀 연습에 늦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죠? 예. 저희들 연습이 한 달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참여를 했는데 기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굉장히 대본을 보면서도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연극과를 나왔기 때문에 졸업을 했을
그때 학교 학창 시절이 제일 많이 떠올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도 역할이지만 처음에 이제 제가 연습을 참여하게 딱 됐는데 여기 이제 연수단원 친구들도 있고 시즌단원 분들도 계시고 정단원 분들도 계신데 정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몸을 풀고 소리 훈련도 하고 연습 전에 그 연기 연습을 하는 것도 연습이지만 그 전에 배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연습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당연한 거지만 저 스스로도 좀 나태했었지 않나 반성을 하면서 그 연우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열정이나 그 의지가 이 식단 단원분들한테 다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연우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굉장히 고전을 재해석을 한 작품이지만 굉장히 좀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뭔가 컨템퍼러리하고 그런 그런 거를 처음에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울시 극단의 세종 MC협회에서 하는 공연들은 그런 공연들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본질적으로 많이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연극이 갖고 있는 그 힘, 그 본질 그리고 진짜 진심 그게 더 위대하고 정말 살아있는 게 뭔지 죽어있는 삶은 뭔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한 해 한 해 가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좀 너무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대화를 다 이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다음에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어떤 분들이 그 사전 질문을 받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그냥 질문에 나오고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손 드십니다. 전 사회자니까 다른 분들한테 먼저 여쭤봐주십시오. 작가님한테 궁금한 점인데요. 연극 재미있게 잘 봤고 제가 궁금했던 점이 한 100만 가지쯤 됐는데 짧게 질문하자면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극 중에 동물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어떤 계기로 동물을 사용하게 됐는지 궁금하고 가장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 개인데 원숭이라는 점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를 사용하게 되신 그 계기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부제가 햄릿으로 태어나 줄리엣을 꿈꾸는 여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피령이라는 인물이 연우의 캐릭터를 하는 게 더 그 부제에 어울렸을 것 같은데 굳이 오피령을 사랑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좀 약간 악당 쪽으로 놓고 새롭게 연우라는 인물을 창조하시고 이름 자체를 연우로 주신 거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햄릿에서 사실 출발을 했고 햄릿을 많이 보긴 했지만 이 작품은 햄릿을 번안하거나 재창작한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햄릿이 많이 등장하는 작품인 것 같아서 특별하게 이름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는 건 있지만 특별하게 오피리아의 인물성과 오피령의 인물성 또 연우의 등장 이런 데서 원작 햄릿과의 연관성을 크게는 제가 이렇게 더 말씀드릴 게 없고요. 원숭이의 등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이기 가진 인물성이랑 비교해 보면 그 원숭이라는 동물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 점이 되게 많이 원자리 햄릿과도 다르고 우리 이기랑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주저하고 생각해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이런 지점 이런 인물들인데 빅도 그렇고 햄릿도 그렇고 네.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이 하믹을 이렇게 자극을 주고 하믹을 주저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러면 그게 좀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햄릿을 이렇게 햄릿에서 출발한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햄릿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훼손시킬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좀 듣더라도 조금 나름 과감한 시도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햄릿이라는 원숭이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은 드라마 뜨부적으로 제가 아주 치밀한 계산을 해서 배치시킨 작품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그냥 하믹 심리 하나만 보고서 다 이렇게 갔던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으로 뭘 연결시키려다 보면은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던 얘기죠. 지난번 단계에서도 이제 원숭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연출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를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뭘까?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하믹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자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눈앞에 드러나는 자아, 그 자아가 계속 하믹을 자극하는, 자극을 주는 하믹한테 있는 또 다른 한 일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햄릿이, 원숭이에 있는 햄릿이지 않습니까? 햄릿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 햄릿을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얘기 말씀해 주시죠. 네, 연극 재밌게 잘 봤고요. 전 최소한 작가님하고 주인공 하셨던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하믹을 볼 때 중간에 하믹하고 햄릿을 이제 연기했던 연호하고 같이 이제 겹쳐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믹이라는 인물이 이제 자기 내면에 있는 햄릿을 연호에게 투영시켜서 이제 연극을 이끌어가면서 점차 자기 햄릿만의 모습 그런 걸 이끌어내려다가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부분을 보면서 이제 햄릿만의 이런 도전의 번역 방식을 저는 조금 다르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대로 맞춰가지고 조금 놀라운데 그런 점에서 이제 혹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연기를 하시면서 저요? 네. 네. 그리고 작가님이 이런 장면을 어떻게 넣으셨는지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썼던 의도보다도 해석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관객과에 대한 시간에 저도 들으면서 그 말이 참 좋았는데 연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믹의 캐릭터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도한 욕망은 늘 아픔을 부른다면 과도한 욕망은 늘 파멸을 부른다. 네, 그런 지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장면이 원작처럼 그대로 우리 작품에 실려서 그거를 연기할 때 어땠다 저쨌다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연출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여진 텍스트를 이제 연출님과 함께 팀원들이 이 부분은 이 인물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선택으로 이런 상황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원작과 이것이 같고 틀리고가 배우한테 크게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장면을
제가 연우한테 설레임을 느끼고 나서 관계성이 결여가 아주 심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말들로 자꾸 연우를 밀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해하는 만큼 힐밋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저를 끌어당겨서 나의 복수의 자리에 연우를 대신 세워서 그걸 하면서 함익으로서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잘 해내줬으면 좋겠고, 내가 아빠를 마주보고 실제로 하지 못하는 말들을 힐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연우가 그 말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 장면을 보면서 흥분하는 아빠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얘기했습니다. 네, 아까 각각께서 금방 말씀하신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과도한 욕망은 파멸을 부른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전제가 뭐냐? 그래서 전제는 무엇은 무엇다라고 결론을 정의를 해놓고 작품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함익이 어떤 구조 속에 놓여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욕망은 파멸을 부른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맨 뒤에. 네. 네, 연극 진짜 재밌게 잘 봤고요. 저도 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사는 사람인데, 저만 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연극을 보면서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 점도 있을 것 같고, 궁금한 거는 그 분신 역을 맡으신 배우님께서는 연기를 하실 때 어떤 본인이 스스로 뭔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연기를 하시는 건지, 연기적으로 저도 연기를 전공하는 학생이라서 함익이면 뭐 비슷한 감정을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신의 역이면 또 따로 연기를 하는 테크닉 같은 게 따로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초반 연습을 들어갈 때 분신이라는 역할을 처음 맡아봤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신이라고 시작했을 때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같이 어차피 똑같은 함익이고 함익에 대한 다른 모습일 뿐인데, 그러다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함익의 삶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 감정이 생기거든요. 비슷한 저와 입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저 비슷한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 분신을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그렇게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에 손 들어주시죠. 여러 번 봐서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첼라 배우님이 그 벨트를 한 번은 안 풀고 나오는 건 혹시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연출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만나는 장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요, 옷도.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환이 많고 제 심리에 따라서 거기 가다 보니까 주어진 여건상 이 전체 흐름이나 리듬에 따라서 제 이 벨트 하나를 하자고 흐름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크게 정말 이걸 만날 때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 의상이 그렇게 큰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서는 이제 큰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고 있고, 그 장면에서만큼은 이 사랑을 느끼고 이제 그것이 힘들어하는 거기만큼 벨트를 너무 입고 싶어요. 너무 설레이는 이 처음에 첫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걸 만나면 분신익을 만나면서 자유로움 속에서도 제일 자유롭고 싶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전화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갈아줄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음 분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남자분. 네, 혹시 여쭤볼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신발 있잖아요. 쟤는 왜 계속 저기 있는 거죠? 그냥 합의의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나머지 어떤 죽음의 길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어떤 세상으로 가는데 하밀이 여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흔적 하나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었고요. 거기에 조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됐습니까? 네. 또 네, 여기 이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분. 예, 너무 잘 봤습니다. 이 햄리션 텍스트를 아예 모르고 한번 보면 어땠을까 그게 되게 궁금한데 이미 알고 있어서 저는 이 모델 디자인이 되게 궁금한데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이 기둥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계속 움직이고 좁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근데 관객의 입장에서는 자꾸 몇 장면들을 가려가지고 좀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의도하신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이거 우리 무대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26장까지죠. 이 26장에 17곳의 장소를 1시간 반 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무대를 우리가 서울시 극단이 봄에 있었던 헨리 4세기도 슬라이드 무대를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비슷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공간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슬라이딩 하면서 무대를 바꾸고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에 사이가 떠 있는 거죠. 사이가 떠 있는 것인데 공간을 좁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뚫려 있는 부분까지 다 막히게 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한 군데는 우리가 손동을 튀게 만들어 놓자.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돼서 구현된 무대가 이 무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객의 시야를 가끔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까지는 커버를 못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손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궁금하기보다는요. 저도 연기 공부를 했었던 학생인데요. 학교를 그만둔 연극과를 들어갔다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확신도 없고 계속 하고는 싶은데 너무 막막하고 그랬던 상황인데 이 공연 보고 너무 계속 가슴 너무 두근거리고 너무 좋고 정말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을 진짜 드리고 싶고요. 저한테 다시 이렇게 연기를 다시 하고 싶게 꿈이 생긴 것 같고 오늘 공연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되게 막막하고 학교를 적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배우분들께 궁금한 거는 배우분들도 물론 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걸어 나가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계속 배우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배우 생활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든 어떤 이제 저희 삶의 모든 분야를 전부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대체를 하더라도 절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은 연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삶을 다루고 있는 예술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로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서라는 정서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간미 있는 배우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 가지고 귀 기울이려고 하고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연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극장에서 본 공연을 보고 배우로서 꿈을 꿨거든요. 제 그 질문을 받으니까 되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왜 어떤 연유 때문에 자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고 나서 막 심장이 뛰셨다면 혹시 로기수라는 공연 보셨나요?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도 탭댄스를 떴었거든요. 예,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렇게 아주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으셔서 어린이신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일어나보기도 해보고 다시 또 자빠졌다가 또 일어나보고 뭐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공연이 좀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금방 우리 윤남호 배우가 말씀을 하셨는데 연극은 실패를 경험으로 다시 그 힘으로 연극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패를 극복하는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 보이시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내십시오. 네. 또 앞에 여기가 있습니다. 네, 연극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주인공 화믹이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게 연기를 하시잖아요.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중성적인 보이스로 대사를 하시는데 그거에 어떤 특별한 연출적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관계성이 결여된 인물이잖아요.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화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나눴고요. 아무래도 음의 기복이 많다 보면 뭐 잘 묻고 잘 대답하고 이러다 보면 쾌활하고 유쾌해지기 때문에 아주 단선적이고 회색빛의 그 냄새가 나는 그런 화법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저희가 이 뭔가 이렇게 닫혀있고 가둬져 있고 자기의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 인물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말투도 그렇고 어떤 사용하는 언어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작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햄릿에서 발견되는 여성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여자 햄릿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여자 햄릿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한테 요구했던 게 좀 보이스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했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45분이나 하고 있어요. 질문 한 2개 정도 좀 축소를 해서 이 자리를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있으면 우리 작가 선생님한테 뭔가 하나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주라는 캐릭터는 왜 주인공 역할에 관심이 없는 건지라는 누가 그래요? 사실 속으로는 너무 하고 싶죠. 하고 싶어서 죽죠라는 대사 나오는데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저기 그것도 너무 친해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 근데 이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배우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작은 역할도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부분의 배우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작은 역할이지만 다 나름 그 분석이 있고요. 또 다 어떤 목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조금 초반 면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맨 뒤에 있으면 네, 말씀하시죠. 네, 원작에서 배치될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동생 이국 동생 서기는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 녀석한테도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집안에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 마음속으로는 부르마블이나 하고 앉아있을 꼬맹이 녀석이 그 지네 엄마가 시킨 걸 달달달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빨리 그 이제 세자로 전직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도 이런 걸 또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하믹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하믹이라는 인물의 부장의 시작은 재벌 2세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재벌 2세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행한 것 같아요. 가엾죠. 근데 그 토맹이는 얼마나 적응 잘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데뷔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 돌리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연극 너무 잘 봤고요. 사실 질문이 아니라 너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열심히 원했는데요. 저는 소설을 쓰고 있는 학생인데 그래서 사실 이야기 밖에서 무언가를 또다시 말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싫은 일인지 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이 연극을 보면서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는 그 애매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컨대 하믹이 그 자신의 새어머니 때문에 자기의 엄마가 진실로 죽었는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믹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 무지한 원숭이가 자신의 어머니 시체에 매달려 있는 걸 보면서 그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뭔가 하믹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렸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실 그냥 어머니는 다른 이유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이유들을 품고 그런 비극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가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공연을 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목마름을 느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결코 채워지지 않을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남은 공연에서도 부디 최선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무리 멘트를 지금 다 하시고 고용된 건 아니시죠? 고생했어요. 이쯤에서 마감을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 공연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의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또 4번의 공연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